국민권익위원회 의결 파일을 다운받으셔가지고 해당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도 이러한 의결사항에 관련된 파일이나 이 출력본을 보고 이 내용을 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파일을 제 영상 댓글 링크 주소로 들어가서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이 업무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도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옥상 지붕의 불법 건축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2024년 4월 22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을 내보냈는데요. 그동안 옥상 지붕에 관련된 불법 건축물과 또 이행강제금 내용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원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떻게 의결을 냈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그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6일 영상으로 제가 옥상 지붕 철거 통보 이 문제를 영상으로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이 부분은 국민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로 보면 안 된다. 이 내용으로 찬반이 많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마산 해원구청에서 2024년 2월 13일에 건축법을 어긴 110가구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 철거를 주문을 했다. 이 내용으로 언론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언론 뉴스를 보니까요. 2024년에 국민권익위원회 비가림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촌지역과 중소도시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자, 그리고 10개 시, 군, 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비가림시설 설치 관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 내용으로 개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옥상 지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비가림 시설입니다. 비가림 시설. 그러니까 옥상 평지붕에 비를 가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으로 비가림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옥상 지붕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러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요. 지자체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개선 의견을 제출했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일부 시, 군, 구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가설 건축물로 인정하여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까지 제정해서 운영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제가 영상을 내보냈더니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셨고요. 뭐 걸린 부분도 있겠고 아직 안 걸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자체별로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 그런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별로 적용하는 부분이 다르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내보냈는데요. 여기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떤 지자체는 가설 건축물로 인정해서 조례까지 바꿔서 위반 건축물로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 제3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4년 4월 22일 날 의결을 냈고요. 여기서 민원을 보게 되면은 옥상의 비가림 시설 이행 강제금 부과의 부분에서 이의 제기를 한 내용을 가지고 판결을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피신청인은 경상남도 합천군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있고 피신청인이 있는데 이 피신청인 부분은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합천군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한테 옥상 비가림 시설에 관련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판결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4월 22일 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최종적인 판결 내용은 영상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좀 끝까지 이 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민원 현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현장은 경상남도 합천군 소재의 주택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건 개요는 건물주가 비가림용 경량 철골 지붕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신고 없이 옥상 지붕을 설치한 부분이 되겠는데 건물주가 옥상에다가 비가림용
비가림용 경량 철골 지붕입니다. 통상 이제 경량 철골로 해서 건식 구조로 지붕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비가림용 경량 철골 지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합천구는 이 부분이 신고 없이 무단 증축을 한 것으로 법적 해석을 하고요. 위반 건축물의 시정명령에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신고를 하고 설치를 했느냐, 신고 없이 설치를 했느냐, 이 부분 가지고 논쟁이 시작된 부분이 되겠죠. 자, 이에 대해서 건물주는 낡은 주택의 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설치한 것이다. 자, 이 행위의 목적 및 정도를 감안해서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고 유예 또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천군에서는 이 부분을 위반 건축물로 보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이 부분이 부득이하게 설치한 것이고 행위의 목적이나 정도를 봤을 때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해달라 또는 유예해달라, 아니면은 부담을 덜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판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 주택이요, 경남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고요. 사용 승인이 1982년 9월 8일에 났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벽돌조 구조고요. 지상 1층인데 옥상에다가 지붕을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붕이 평슬래브 구조입니다. 그래서 평슬래브에다가 비가림용 경량 철골 지붕을 씌운 부분에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비가림 지붕은 옥상 전체를 덮고 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봤더니 옥상 전체를 다 덮고 있고요. 그 하부는 실내 공간으로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농촌 지역과 비교적 중소규모의 도시 지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와 이로 인해서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이렇게 국권위에서 조사를 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합천군의 주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원주택은 건축 신고나 허가 없이 옥상에 민원시설이 설치되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옥상 지붕에다가 비가림용 지붕을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고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옥상에 설치했다. 자, 이 민원시설 밑에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자, 이 부분은 건물주가 사용 목적의 의도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합천군에서는 이 현장을 보고 비가림용 지붕 하부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즉, 사용 여부를 떠나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합천군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해서 무단 증축에 해당이 되므로 이 민원 처분은 적법하고 취소는 불가하다.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합천군은 이 부분의 사용 목적을 떠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부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민원인의 의견보다는 군에서 판단하기에 충분히 하부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단 증축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민원 처분은 적법하고 행정처분의 취소는 불가하다. 이렇게 합천군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국권위에서 판단한 부분이 뭐냐면 무단 증축과 경미한 사항에 관련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단 증축과 경미한 사항에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법은 건축물의 높이가 늘어나면 그 정도에 관계없이 증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증가하면은 증축이다. 자, 무단 증축과 경미한 사항의 이행강제금의 차이는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산정 기준을 관련해서 비교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단 증축은 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 곱하기 위반 면적 곱하기 0.5. 자,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 3 1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여기에 0.7을 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경미한 사항은 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의 위반 면적 그리고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곱하기 0.03이기 때문에 무단 증축과 경미한 사항의 이행강제금은 상당히 큰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관련된 부분에서 무단 증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경미한 사항으로 볼 것이냐의 판단을 내리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비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체적으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살펴본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판단의 핵심 쟁점을 요약을 하면은, 자, 군청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높이가 증가했으니까 증축이고요. 행정청에 증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다락 규정은 별도 사항이다. 이 부분은 이제 면적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다락 규정으로 보고 이 부분이 경미하냐 안 하냐, 또 면적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높이에 관련된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 없이 설치하게 되면은 위반 건축물이고요. 당연히 철거 대상이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군청의 의견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건물주, 민원인의 의견을 보시면은 공간 활용 목적에 의도성이 없다. 그러니까 지붕 아래에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아니라 공간 활용 목적에 의도성이 없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붕을 씌웠다. 자, 부득이하게 설치했다. 옥상 지붕에 누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 부분을 방수 처리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부득이하게 지붕을 씌웠다. 자, 위반 건축물 철회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요. 위반 건축물 철회가 안 된다면은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처리하면은 안 되겠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또 건물주가 다툼이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 내용에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40년 이상 건물이고요. 옥상 평슬래브에 누수 등이 장기적으로 발생했다. 자, 이 부분을 문제 해결 못하면은 보건위생이나 안전에 문제되고 있다. 이 부분을 먼저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도막방수라든가 시트방수, 다른 방수 조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비가림용 지붕은 방수 성능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옥상 지붕의 도막방수나 시트방수나 뭐 우레탄 방수 여러 가지 방수 조치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이 부분과는 다르게 비가림용 지붕은 한 번 설치를 함으로써 방수 성능을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실내 공간 활용이 어렵고 다락 기준에도 미달되고 있다. 자,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지붕 아래 공간에 실내 공간 활용이 어렵다. 그리고 벽도 없고 단순히 철골 구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의 목적 활용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태양광 설비는 5m 이하까지는 건축 신고 없이 설치를 하는데 비가림용 지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형평성 부분도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를 해서 비가 옥상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건축 신고 없이 바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국적으로 농촌과 중소도시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민원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3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볼 때 비가림 시설에 대한 대책 및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서 시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비가림 시설, 즉 옥상에 지붕 설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 방안에 대해서 시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주문을 내렸습니다. 자, 그 주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 주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 3소위 12 주 2호가 되겠습니다. 자, 피신청인에게 경남 합천군 소재 주택 옥상에 설치된
비가림용 경량 철골 지붕의 가중 평균 높이가 1.8m 이하인 바닥 면적 중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바닥 면적에 대하여는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위반 건축물 항목의 제13호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적용하거나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주문을 내렸습니다. 자, 다시 좀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천군청에 주문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최종적인 주문을 합천군청에다가 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 그 민원인이 요구한 합천군의 주택 옥상에 설치된 그 경량철골의 지붕, 즉 옥상 지붕의 가중 평균 높이가 1.8m 이하. 자, 이 부분은 이제 다락 면적으로 봤을 때 다락에서 평균 높이가 1.8m 이하면은 면적에 산입을 안 합니다. 면적에 산입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면적에 대해서는 다락으로 보고 이 면적에 산입이 안 된다. 자, 그리고 그 바닥 면적 하부가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 바닥 면적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위반 건축물 항목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경미한 위반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적용할 수 있거나 또는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부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를 하고 정책을 만들 때까지는 유예해달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주문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경미한 사항이 있죠. 경미한 사항은 0.03을 곱하기 때문에 무단 중축에 비해서 10배 정도가 이행강제금이 더 저렴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13호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적용을 하고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합천군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 주문 2024년 4월 22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천군청에다가 이렇게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절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처리 절차를 보시면요. 신청과 접수를 하고 민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사실관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이 부분을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 건은 위원회에 상정이 올라가 있고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왔고요. 이 결과를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 합천군청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통보를 하게 되면은 피신청인, 그러니까 합천군이죠. 합천군청에서 이와 관련된 공고사항을 받을 수도 있고 불복할 수가 있다. 여기서 보시면은 공고를 불복하게 되게 되면은 재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심의. 자, 그리고 피신청인이 공고를 이행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사후관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로 진행을 한다. 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견을 보냈습니다마는 해당 합천군청에서는 나 이것을 불복하겠다. 재심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지침이나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별로 이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불복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내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 근거를 가지고 행정지침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된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부에다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한시적으로 정비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의결을 해서 다른 지자체라든가 해당 기관에서 법령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고 민원도 많았고 또 주변에서 신고도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히 좀 고충이 많았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행정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파일을 제가 댓글 링크 주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관련된 유사한 민원이 있는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파일을 다운받으셔가지고 해당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무원도 이러한 의결사항에 관련된 파일이라 이 출력본을 보고 이 내용을 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파일을 제 영상 댓글 링크 주소로 들어가서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이 업무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힘이기 때문에 많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옥상 지붕, 즉 옥상 비가림 시설에 관련된 불법 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을 좀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민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